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어떤 순간이 가장 빡치시나요? 기다릴 때. 기다릴 때요. 저는 의사가 성의 없이 진료했을 때. 저는 온갖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 스트레스성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별다른 이유 없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네.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렇게 한밤중에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토하고 병원 가서 토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초음파 검사도 받고 다음에 뭐 위내시경도 받고 오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래서 그랬던 이유를 거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신경성이었던 것 같다. 뇌의 문제? 아, 참 정확한 원인을 알면은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같은 질병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그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만은 아니에요. 근데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네, 제목은 위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고요. 너무 성의 없는 제목인 것 같은데 안 보고 싶게 지은 제목 아닙니까? 부제는 뭐요? 부제가 좀 더 나아요. 의사탐정들의 의학 미스터리 추적기. 이 책의 카테고리는 자연과학이고요. 네, 각종 질병에 대해서 소개하는 교양서입니다. 작가는 조너선 A. 에드로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의 응급의료 부원장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예요. 병원에 환자가 오면 일단 진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 뭐 익숙한 감기라던가 위염이라던가 뭐 이런 질병이면 뭐 의사도 되게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도 잘 접하지 못했던 질병이라면 의사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환자들이 이제 갖고 있는 증상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감염됐다 싶으면 또 어떤 환경에서 감염됐는지, 감염원이 어딘지 하면서 이렇게 환경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이제 그 감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이제 추리소설에서 탐정이 수사를 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단서를 게, 찾아가면서. 그런 게 이 책의 약간 그런 흐름이거든요. 아. 네.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병원에서 또는 감염센터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냈는지 마치 추리소설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이제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1988년 미주리주에 14개월 된 아기 케이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케이티는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병원에 데리고는 왔지만 이제 부모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사는 좀 아이들한테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고, 소아과 의사인 램지 박사는 애가 건강 상태도 괜찮아요. 탈수 증세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위장염인 것 같다라고 하고 처방을 했습니다. 항생제 투여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케이티가 아니 이게 위염이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나아야 되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설사가 반복되고 미열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감염이 됐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미생물을 확인을 위해서 이제 대변 검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온 그 결과지에는 일반적인 병원균에 대해서는 다 음성이었어요. 뭐 살모넬라나 5세 이하 아동에게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도 아니었고요. 근데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세균이 검출이 된 거예요. 플래지오모나스라는 균인데, 플래지오모나스. 플래지오모나스균. 작가도 좀 길어서 나중에는 PS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저도 PS라고 하겠습니다. 이 PS는 램지 박사도 처음 들어본 균인데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세균이고 약간 콜레라랑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뭐 생화학적으로는 좀 다른 특징이 있대요.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이 PS에 감염된 사례가 극히 드문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근데 뭐 카리브해 같은 열대지방을 관광하고 돌아왔다던가 아니면 뭐 덜 익은 조개를 먹거나 할 때 감염이 됩니다. 원인을 알고 난 후에 케이티는 그래도 쉽게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근데 PX 감염이 케이티가 사는 미주리주에서는 한 번도 이제 발병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 당국에서 좀 역학조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해외를 나간 적이 있냐? 없다. 뭐 조개나 굴을 먹은 적이 있냐? 없다.
호수에 수영하러 간 적이 있느냐. 근데 호수에 산책을 가서 발만 담궜다. 뭐 마시거나 한 적이 없다. 집에서 동물을 키우냐? 라고 했더니 강아지를 키운다. 그럼 오케이, 조사해보자. 근데 깨끗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KT가 보육센터에 이제 잠깐씩 맡겨지는데, 보육센터가 문제인가 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보육센터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조금 큰 애들 반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돼지를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또 KT는 좀 애기 반이어가지고 14개월이라고 그래서 그 반에 갈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보육센터의 한 직원인 마시가 일주일에 한 번씩 KT를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KT 집에서 베이비시팅을 하는데 이제 좀 여건이 안 좋을 때는 마시 집에서 KT를 이제 보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고양이 한 마리와 피라냐 5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피라냐는 열대어류잖아요. 그래서 그 열대 물고기 어항에 PS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항이라는 게 뭐 보통 막아져 있잖아요, 위에가.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아기가 뭐 손에 닿을 위치도 아니고 좀 선반 위에 있고 위에는 되게 넓은 걸로 막혀 있는데 KT가 대체 어떻게 여기에 닿았는지 그걸 입으로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막혀 막혀 있다고요? 지금 우리 추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KT 어머니가 심한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 집에 만약에 KT를 보내고 난 후에는 KT가 돌아올 쯤엔 마시가 KT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그 목욕시키는 욕조에 그 어항물을 부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거. 일부 균이 남아 있어서 거기 뭐 그 물에 젖은 타올을 KT가 이렇게 물었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염이 된 거였죠. 와, 그거 네. 진짜 희박한 확률로 감염된 진짜. 거네.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그래서 무슨 욕조에 어항물을 버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닥에 못 버려. 바닥에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러면 욕조를 씻고 닦아도 그게 균이 남아있었겠네. 근데 열심히 닦진 않았나 봐요. 세제를 쓰지 않았나. 네, 왁스를 그냥 안 대충, 썼구나. 왁스 같은 걸로 이렇게 표백을 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 그러진 않았나 봐요. 네, 피라냐 어항에선 당연히 PS가 검출이 됐고요. 어. 그 후에 이제 미주리 건강관리국에서는 펫샵과 일반 가정 수조에서 표본들을 다 채취를 해서 22%의 어항에서 PS가 발견되었고요. 아니 높은 확률이 네,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냥 검출만 되고 뭐 수조 안에 물고기도 이상이 없고 뭐 펫샵의 직원이나 가족들이나 뭐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 어항을 관리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자 뭐 이런 캠페인으로 마무리가 됐고 KT도 건강해지고요. 마시와 남편은 여전히 피라냐를 키우면서 KT를 여전히 베이비시팅을 하고 대신 이제 욕조에 어항물을 부은 후에는 이제 열심히 표백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 근데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약간 베이비시팅을 다른 곳으로 알아볼 법도 한데 잘 좋았나 봅니다. 네. 예. 잘 해줬나 보죠. 추리하는 가정이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우스? 그쵸. 다크 미드 하우스. 하우스가 이게 약간 딱 이런 시점으로 뭔가 의학적인 진단하고 추리를 엮어가지고 만든 메디컬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우스 원작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우스는 2004년이고 이제 이 책은 2009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바로 하우스 하우스 생각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는 지금 소개를 들으면서 나 왜 병원 다른 거 할 걸 생각했었어요. 왜? 왜? 좋아했던 걸 아니, 소개했으면 근데 소개했는데 웹툰이 생각나서 오. 혹시 AI 닥터 봐요? 네이버 웹툰에? 아니요. 거기도 약간 병원 소재 얘기여서 이렇게 환자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이제 왜 원인이 뭔지를 지금 추적해나가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병도
추적을 해갈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찾을 때 그런 웹툰이 있구나. 봐봐야 되겠다. 그러게요. 재밌어요. 왜냐면 그게 AI 닥터라고 했잖아요. AI예요 실제? 그 한국에서 병원에서 AI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병을 진단하는 AI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폭발을 하면서 폭발했는지 아무튼 사고 앞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고가 나면서 사람한테 들어갔나? 맞아요. 대박. 그래서 그 사람 머리에 AI가 있어서 같이 이제 병 진단을 하고 얘는 천재로 아 너무 웃겨. 그걸 바로 알아낸 것도. 바로 딱 맞췄어요. 요새 판소나 웹툰은 그 정도 치트 능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네. 여기도 이제 앞에 소개글 보면 닥터 하우스와 명탐정 셜록 홈즈가 만나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전 하우스도 이렇게 완결까지는 안 보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병원 하자라고 했을 때 하우스 할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왜 하우스는 두 분 다 왜 안 하셨어요? 아니 OTT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 OTT. 없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데는 없고 왓챠랑 아마존 프라임에 있어요. 나는 왓챠 구독 중인데. 아 그래? 근데 이게 어. 워낙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 나오는 거라서 뭔가 좀 에피소드 소개하기가 식이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존 프라임이 은근 제가 보고 싶은 시리즈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 거기 괜찮은 것 같더라. 아 그래요? 네, 아메리칸 갓도 좀 보고 싶었고 이렇게 슈퍼내추럴도 예전에 네. 재밌게 보다가 좀 만 게 있어가지고 완결 났다니까 좀 보고 싶고 근데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잘 우리나라 그래야 안 들어온 것이죠. 네, 안 들어왔어. 한글 자막은 있나? 그러니까 어떤 지역 서비스를 시작할 때 자막 작업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안 돼 있겠죠. 그렇죠. 서운한 목소리. 네. 하우스랑 이 책이 둘 다 이제 영감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그게 1980년에 출간된 버튼 루시에라고 돼 있기도 하고 이제 베르통 루시에라고 돼 있기도 한데 더 메디컬 디텍티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1980년. 되게 오래된 네, 책이네요. 되게 오래된 메디컬 책이에요. 디텍티브.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위험한 저녁 식사의 작가 조너선 에드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준 이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았었다라고 이렇게 서문에 밝히기도 했고요. 이제 베르통 류셰는 뉴요커지에서 50년간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대표작인 더 메디컬 디텍티브는 뉴요커지에 연재된 기획물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랑 거의 유사해요. 이상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이게 뭐 단순히 혈액 검사로 이게 병명 땅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들이 마치 탐정처럼 병명을 추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우스도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제 몇몇 에피소드는 그 책의 실제 사례들을 따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위험한 저녁 식사가 단순한 아류작으로 보기에는 좀 세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후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평들이 그 메디컬 디텍티브의 중단된 부분의 뒷부분을 이어주는 작품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1973년 직장에서 일하던 화학공학자 조지 멜빌이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의사들은 심장마비 증상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심전도 검사 결과가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심장마비에서 보이는 증상은 아니야. 그리고 뭔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비정상이야. 근데 심장마비에서 보이는 형태와는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입원을 해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심장마비는 아니야 라는 결론만 나오고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 멜빌이 증세가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하고 얘기를 했겠죠. 나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못 찾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놀랍게 많은 직원들이 나도 그런 증상 겪어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 문제다. 그쵸. 뭐 어떤 사람도 비슷한 병을 갖고 이렇게 갔는데
가다 안 돼서 신경과까지 갔더니 이거는 정신병이다 이런 어머, 이야기가 맙소사. 나오고 어떤 직원은 병원에 입원해도 도저히 거기서 모르니까 그냥 중증 바이러스성 질병 이런 식으로 해서 입원만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인지 뭐야. 모르지만 너무 대충이야. 그렇게 그냥 2번 입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산재 느낌이 오죠. 그래서 멜빌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의뢰를 합니다. 멜빌이 다니는 직장이 섬유 공장이에요. 근데 그 공장이구나. 산업혁명 시대의 면직물 공장에서 그렇게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막 폐병으로 이렇게 공장 직원들이 쓰러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섬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 그냥 넘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는데 이제 나일론 섬유가 문제인가? 이렇게 나일론 섬유가 폐로 흡입됐나 보다.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나일론 섬유는 폐에 흡입되긴 좀 큰 거예요. 흡입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섬유 가공할 때 쓴 암모니아나 포르말데히드 때문인가? 라고 했더니 수치가 또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정전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오존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라고 했는데 오존이 안 나와.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딱 하나 남았는데 탄화플루오르 중합체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탄화플루오르 중합체가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보니까 이 중합체를 만지지 않은 직원들은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러면 딱 이게 걸렸네. 문제잖아요. 네, 중합체 증기열이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섬유 공장 근로자들의 증상과 일치했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중합체가 PTFE인데 PTFE는 되게 우연히 발견된 중합체래요. 1930년대 듀폰사에서 근무하던 화학자 로이 플랭켓이 더 뛰어난 냉각제를 만들기 위해서 불소수지 실험을 했고 이 불소수지가 상온에서는 기체로 이제 휘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을 냉각을 시켜놨어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와서 탱크 이렇게 밸브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냉각 안 됐다, 다 날아갔나 보다라고 하면서 탱크 무게를 봤는데 탱크 무게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뭐지 하고 탱크를 잘라봤더니 잘랐다. 톱질해서 잘랐대요. 그러니까 뭔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잘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왁스 같은 고체가 거기서 발견이 됐고 굳어서 네. 네. 그리고 이 중합체는 열 저항력이 강하고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무엇보다 마찰력이 정말 낮아가지고 미끈미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합체를 계속 연구한 플렁켓과 듀폰사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서 상표를 낸 것이 바로 테플론. 아하. 뭐 2017년에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그 고소되고 난리도 났었죠. 네, 그 고소된 거는 테플론 자체 문제가 아니고 테플론 만들면서 다른 거 첨가하는 그 성분의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듀폰자가 그걸 좀 산업 폐기물을 마구 하면서 네, 그 주변 마을이 뭐 사람들이 환경 오염되고 네, 환경 오염되고 아프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그래서 되게 큰 소송이 걸렸었고요. 근데 테플론하고는 상관이 없긴 했었는데 근데 테플론 자체도 조금 문제인 게 테플론을 만들면서 나오는 증기에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딱 그 멜빌이 겪었던 그 증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합체를 만진 모든 노동자가 같은 증상을 보여야 될 텐데 일부만 그 증상을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중합체 증기열이 중합체가 290도 이상 가열된 증기가 필요한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온도는 166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모두 다 흡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과정에 이 중합체를 만지고 잠깐 나가서 담배탐을 즐긴 거지 그 손으로. 네. 그리고 담배 온도가 그렇게 네, 높아요? 높아진다는데 사실 이 부분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일련의 연구자들은 담배가 영소하는 평균 온도가 약 882도라고 밝혔다. 그게 그 정도 높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흡연자들만 흡연자들만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쨌든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역시 손 씻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감기가 많이 줄어든 게 줄었다고. 손에 잘 씻어서. 아니 아웃라스트 하는데 네. 그 정신병원 안에 있는 그 화장실에도 손 씻으라고 붙어 있고. 손을 씻어야지. 제발 좀. 자연과학서가 좀 부담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책은 굉장히 술술 읽히고요. 제가 이번 주제에서 뭔가 병원 배경 살인사건을 해볼까 하고 읽었다가 하나 버리고 그러면 병원에서 뭔가 청소년들의 사랑 이야기를 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버리고 나를 보는 것 같다. 아, 많이 버렸구나. 네, 결국 이 책으로 왔는데 오히려 소설 두 편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책 구성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럼 이제 그 증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증세에 대한 간단한 의학 정보를 소개를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 위염인 줄 알았다. 그러면 위염은 어떤 질병이고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위험이 일어나며 보통 어떻게 치료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단순 위험이 아니고 의심되는 병들이 또 생겼다. 그러면 그 의심되는 병들이 어떤 병들인지 언제 처음 발견됐고 세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다양한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환자 현재 시점으로 돌아서 이 환자가 어떻게 이 병에 걸리게 되는지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치료를 받고 나아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건 것 같은데 왜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안 걸렸지? 뭐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체크하지 못한 다른 통제 요인은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여준다던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정말 추리 소설의 수사 과정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뭐 추리 소설의 스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재미있게 퍼즐 풀어가는 듯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현재 시점에서 시작해서 뭐 과거로 왔다 갔다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이 병 이렇게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이야기가 산만하지 않고요. 되게 집중력 있게 이야기를 좀 끌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질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 의학 용어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뭔가 친절하고 박학다식한 뭔가 나랑 친척일 것 같은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요 하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편이 만족스러운 거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았고요.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뭐 육식만 해서 콜레스테롤이 막 넘쳐나는 미국인들에게 섬유질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오트밀을 잔뜩 먹었어요. 섬유질 때문에. 그랬더니 섬유질로 인한 결석이 생겨가지고 장폐색이 오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사람의 몸은 왜 이렇게 유약한지. 아니 근데 섬유질을 먹으려고 오트밀만 먹는 건지. 뭐든 과하면 되는데. 진짜 뭐 어쩌라는 건지 싶은 그런 몸뚱이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안 좋대. 근데 저것도 안 좋대. 저건 또 다른 이유로 안 좋대. 뭘 먹어야 되는 어쩌라는 건가. 거냐.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뭐 햄버거를 먹었다가 감염되고 애플 사이다를 먹다가 감염되고 아니 네, 오염된 샤워 타월로 목욕을 했다가 감염되고 저 베란다에 당장 샤워볼을 갖다 놨습니다. 네, 약간 그런 건강 염려증을 부추기는 그런 현실 공포와 맞닿아 나 있는 그래서 책이기도 해요.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럼 저 책 읽고 약간 병에 대한 지식을 얻고 뭔가 해소가 No, 됐나 no.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건강 염려증을 불러오는. 이불 밖은 위험하고요, 여러분. 이불 안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불 안도 위험하죠. 이불 위험해. 이불도 되게 위험합니다. 막 굉장히 진드기랑 위험합니다. 진드기가 원인인 사건도 있었어요.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위험한 뇌졸중인가 것이었어. 싶어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막 그 요추 검사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그것까지 했는데 결국은 진드기가 진드기야. 원인이었던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간의 몸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너무 맞아. 연약한 너무 거잖아요. 연약해.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생이 중요하구나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뭔가 지적인 흥미와 교훈도 주고 그리고 또 감동 포인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많은 병들이 새로운 병들이 없어요. 다 예전부터 알려져 왔던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서 희귀했을 뿐이지 그런 병들인데 이 질병들이 예전에 어떻게 처음에 발견되었고 그때 환자들의 증상은 어땠고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누군가 되게 꼼꼼하게 진료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는 거랑 또 이 책 사례에서도 이제 환자들을 처음 진료하게 되는 의사들이나 의료 관계자들이나 보험 분석가나 질병 관련 센터의 조사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학적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뭔가 옛날부터 이어져서 현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뭔가 사람들의 끈기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감동적이고 약간 인류애를 충전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되게 재미있게 본 책이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우스도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끊었는지를 모르겠네. 중간에 갑자기 좀 안 보게 된 때가 있었었는데 한 5시즌? 연애 이야기 나오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재미없었어. 병원장이랑 연애하면서 맞아. 연애하지 마. 그때부터 재미없었어. 맞아.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저는 이 올리버 섹스가 글을 되게 잘 써가지고 그냥 이분 자체 능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모든 책이 그런데 작가만의 힘으로 책이 완성되는 경우보다 편집자와 또 다른 출판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올리버 섹스라는 작가도 의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겠구나. 전에도 제가 그 다른 화에서 인수공통 맞아요. 감염의 뭐 열쇠 뭐 이 책 이야기 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 책도 인수공통 감염병을 다루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집요하게 추적을 맞아요. 해서 가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정말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찾아내고 하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특히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에볼라 같은 거는 특히 그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현지인들의 도움도 받고 물자를 지급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밝혀진 것들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되게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맞아요. 정말 지금 양치님이 소개해준 책도 그렇고 여튼 이 의학계에 든 어떤 임상 사례 기록 이것들이 계속 오래전에 사람들이 계속 지식을 쌓아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역시 우리의 삶은 모두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희망차할 수가 없다. 희망찬 엔딩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의사들은 너무 아픈데 이렇게 대충 배 꾹꾹 눌러보고 위경련이네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의사들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 우리 아까 그 개인의 서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상이 나왔는지는 정말 개인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점점 약간 내과에 대한 불신이 좀 쌓였습니다. 왜요? 너무 해결을 못 해줘서 나는 계속 아픈데 한 번도 딱 정확하게 어떤 해결책을 준 적이 없어서 외과는 믿을 수 있죠. 내가 어디 찢어지면 외과에서 꼬매주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믿겠는데 내과에 대한 불신이 너무 생겨서 근데 정말 그거 끈기 있게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데 약간 우리 의료 시스템이 그러기가 힘들죠. 그러기가 참 5분 힘들기도 진료하고 하고 5분이 뭐야? 3분 3분 맞아. 진료하고 그때 양치님이 그랬잖아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얼굴도 안 쳐다봤다고. 맞아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오늘은
되게 좋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멤버가 바뀌었었는데 여러분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놀고놀은 계속됩니다. 뭐야?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54화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